현대가 다 모였네. 한복 입은 며느리, 많이 낯에 익은 얼굴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이죠. 변중석 여사 10주기를 맞아서 범현대가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녀 결혼식이 있었죠. 그리고 2달만? 뭐 2달 만에 이동근 실장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사진에 포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8월 17일이 변 여사의 기일이죠.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청구동 자택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다가 2015년도부터 이제 정몽구 회장 댁에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워낙에 살아계셨을 때 정 회장, 왕 회장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아침마다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아침을 먹고 시작하는 그런 전통이 현대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문보다 사실은 이 형제들도 많고, 남매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이런 어떤 행사를 치르면 사실 굉장히 많은 하나의 가문이 모여서 서로의 어떤 약간씩 어떤 반목이 있거나 혹은 그렇더라도 전부 다 어쨌든 일치단결해서 이런 기일에는 다 함께 모이는 것이 현대의 어떤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가 가계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왕 회장 계시고 여기 위에 몽구 회장도 계시고 쭉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 가계도까지 보게 되는 것 이런 의미는 어떻습니까? 정주의 현대그룹 저 일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좀 특별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거대 그룹을 이룬 입지전적 인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경제에 큰 거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주영 회장, 현대에서 정주영 회장, 그리고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중후장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중공업, 현대 자동차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중공업을 선도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룹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의 이 팔남 일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큰 우리 70년대, 80년대 산업화의 상당 부분을 짊어지고 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 가문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어떤 정치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가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보태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제일 큰 기업은 삼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자산가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더욱더 이제 자산을 키운 그런 경우에 속한다면 정주영 회장은 그야말로 이 빈농 출신으로서 성공한 그래서 개인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산업화 역사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 더욱더 좀 의미를 갖는 것 같고 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주영 전 회장이 남기신 말씀 한마디가 사실은 기업 오너들이 재벌 오너들이 남긴 여러 말 중에서도 가장 1순위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봐 해봤어?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주목을 좀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게 정대선 사장의 부인이 이제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한다. 아무래도 이 말이 현대가의 이 며느리들의 생활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여사의 길에 이렇게 모이는 건 변여사가 사실 현대가의 어떤 징처럼, 그러니까 징소리, 사물의 징소리처럼 아주 중심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많으니까 시동생들도 사실은 지금은 다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계열 기업의 회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시동생들이 전부 와서 자기 하소연하지, 아들들이 많으니까 또 아들들이 하소연하지, 그런 것들을 딱 중심을 잡아서 이끌었기 때문에 현대가가 물론 중간중간에 잡음은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길마다 이렇게 다 모일 수 없는 힘이었는데 이행자 고문 말씀을 하셔서 그 이행자 고문도 사실은 머리도 자신이 다 말고 하는 솔선수범하는 것. 그러니까 변여사도 그러셨대요. 변여사도 나중에 거대 기업의 회장의 어떤 부인일지라도 김장도 직접 하고 현대의 이 개동 사옥에 사실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직접 하셔갖고 현대 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외부에 안 나간대요. 변여사 밥이 맛있어서. 그럴 정도로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바로 현대가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고 있는 분이 변중석 여사인데요.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해요.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이 부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 분 존경한다. 부인 존경한다는 말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가지 차림에 무뚝뚝하지만
60년을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 존경한다. 내가 돈을 번 거 아내 덕택이다. 성공한 남자들이 되게 다 마지막에 가면 아내 덕분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주영 회장도 특별히 뭐 저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 고비 있었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형제들도 대형제고 자식들도 대가족들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소사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관장해 왔기 때문에 아내가 없었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거다는 생각은 듭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변 여사가 이걸 버텨주지 않았더라면 가정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과거에는 뭐 더 쉽지 요즘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과거라 해도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재벌가에 간간히 나오지만은 이런 일들 뭐 정치인들도 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결국 아내가 담보해 줄 때 이게 버텨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클린턴 대통령이 사고를 쳤을 때 그 부인이 힐러리가 딱 정리해 줌으로써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도둑이 들었을 때 대처했던 그런 일화들도 다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것은 정주영 회장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본인의 성공은 아내로부터 있었다는 그런 믿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변여사가 그 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늘 손님 같았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워낙 이제 일이 많으시니까 밖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시고 그야말로 가정을 지킨 것은 변여사였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본 저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또 저분이 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일 아침에 순두부를 끓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동해안에서 포온 그 바닷물을 넣어서. 그래서 그 순두부 매일 먹은 게 나의 건강 비결이다라고 정주영 전 회장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최 변호사님 뭐 도둑 일화에 대해서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배포가 대단하신 게 함께 보면 집안에 이제 도둑이 들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집인지 알고 들어온 모양인데 소리를 지르지 않을 테니 타협적으로 하자. 야,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런 얘기,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치마폭에 호랑이를 5마리 키워 들어온다 할 그 정도의 배포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장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그 현대중공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몽준 회장이 결혼할 그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집에 이제 폐물하고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했는지 도둑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돈 내놔라고 하는데 결국 처음에 그렇게 막 거기에서 다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놓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줄 테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그랬는데 그 도둑도 만만찮았는지 달러 좀 주세요. 어디 들어왔는지는 이제 아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회장님 사모님은 뭐라고 했냐면 달러 말로만 들어봤지 나는 본 적도 없어. 이렇게 하니까 좀 해코지를 좀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나고 나서 정주영 회장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왜 나한테 이거를 얘기를 안 했냐. 내가 있으면 잘 타일러서 보냈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기자들한테 약간 좀 미화하셨는데 나는 타일러서가 아니고 나는 돈을 조금 줄 수 있었다. 조금만 줘서 보낼 수 있었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아주 그냥 남 얘기처럼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그 큰 배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선진국이 돼서 청년들 일자리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졌지만 이곳저곳에서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배를 사줬던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자 조선소에서 4배를 낸데 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광고에 나왔던 부분이죠. 의혹도 참 저런 얘기들은 좀 청소년들이 좀 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저희들이 지금 들어도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저만한 배포와 자신감,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일을 만들어내는 저런 능력은 뭐 지금 저희들이 뭐 중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청소년들은 당연히 저런 호기와 배포를 배워야죠. 저 소떼방북은 뭐 유럽 유수의 언론에서 20세기 최고의 전위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소떼방북이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어떤 부분들 요즘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글쎄요, 근데 요즘에요, 저게 결국 벤처 정신입니다, 저게.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가 굉장히 좀 열풍으로 이제 불었다가 지금 그 이후에 많이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시 벤처 정신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은 이 정주영 그 회장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해봐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청년들의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 그 점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좀 하면서 청년들에게 일단 용기부터 좀 북돋아 주고 하다못해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가능하게 해주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종 회장의 어록 한번 볼까요? 어록 가운데 뭐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어록은 뭘까요? 회복이나 했어? 치명의 실수는 포기하는 것이다. 신용을 한번 잃어 끝장,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든다. 나는 그점 부유한 노동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인터넷에 정치형 명언 하면은 쫙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또한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아마 강남에 있는 주유소에 가보면은 위에다가 현대 주유소에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길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라라고 굉장히 했는데 잘 보이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일궈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있는데 아무리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은 마침내 이룬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주영 회장의 생전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고 앞서갔다 이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빌어서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요즘 조금 힘들고 하면 참 좌절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저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하고 삼성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돌다리로 비교를 하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있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고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돌다리가 없는데 돌다리를 만들어가면서 간다. 근데 양쪽 기업이 사실은 다루고 있는 소재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처럼 아주 미세한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는 건설 이렇게 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런 이 마인드가 현대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인드가 그대로 있어요. 보면 현대맨들의 어떤 느낌, 현대 어떤 가풍, 뭐 이런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정주영 회장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돌다리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정주영 공법 굉장히 유명한 일화잖아요. 우리가 다 화면을 전 국민이 다 지켜봤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만나요? 지금도 생생하죠. 예. 이제 서해안의 간척지를 만들 때 마지막 물막이 공사죠. 마지막 물막이 공사인데 아무리 많은 돌을 넣고 뭐 이렇게 해도 물살이 워낙 그렇죠. 세서 저렇게 바다에 돌을 넣는데 물살이 빠르니까 돌이 다 쓸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철망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돌을 넣어서 해도 쓸려가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배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를 물을 넣어서 딱 침물을 안 물을 치고 넣어서. 그 물살을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순간에 이제 수많은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서 돌을 갖다 부어서 완전히 이제 마지막 물막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정주영만의 공법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돌다리가 없으면 돌다리를 만들어서 가는 그러게요. 정주영식의 사실상 우리 산업화의 그런 어떤 상징성이죠. 그래서 뭐 온 국민들이 그때 저 모습을 TV로 보면서 감동했던 그런 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그냥 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오늘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뭔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주영 따라하라 이렇게 말할 수 그렇기도 하고 이제 벤처들도 뭐 사실은 지금 요즘에 벤처 창업하는 사람 청년들이라 그래서 뭐 정주영 전 회장과 같은 그런 정신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모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주영 회장처럼 그렇게 끝까지 성공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은 정주영 전 회장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정주영 전 회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좀 배운 측면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제 얘기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그 정정 회장도 사실은 건설 분야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 온통 벽에 다 그 지도가, 전국의 지도가 붙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공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거 공기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정 회장도 그 방에 가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를 좀 증언으로 좀 남기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두 분이 성격 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도전 정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말 정재영 회장의 도전 정신 한번 길어볼 것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선무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